영화 봐도 되죠? 가요. 야, 올해도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괴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올여름 한국 블록버스터들 역시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대중을 향한 보편타당한 재미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지점들은 반대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여름 한국 영화 중 그나마 준수한 선방한 영화를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윤종빈 감독의 공작으로 하겠습니다. 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우선 90년대 부품 공작과 스파이라는 그간 한국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와 시간대를 다룹니다. 장르의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감독이 맞다고 재밌다고 믿는 지점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크고 작은 지점에서 아쉽기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용서받지 못한 자로 데뷔한 감독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나이브합니다. 느슨하고 관습적이고 몇몇 장면은 필요보다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시간은 공작의 실망스러운 부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이 거둔 의미 있는 성취,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영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공작은 흑금성으로 불리는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의 첩보 활동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선거철 정부 여당이 불리하다 싶으면 때마다 들려오는 당구 손님, 이른바 부품 공작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면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해. 공작의 전반부는 첩보 스릴러 영화의 공식들을 비교적 충실히 따릅니다. 박석영이 어떻게 국정원 실장에게 명령을 받고 이명훈과 어떻게 접촉하며 신뢰를 얻어가는지가 차근차근 전개되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클래식한 스파이 영화와 분위기는 흡사한데 서로 속고 속이는 긴장감을 중심으로 한 여느 스파이 영화에 비해 공작의 심리 전개는 상당히 단선적입니다.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어. 북측의 리명훈이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정도가 이 영화의 전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반면 흑금성이 자신의 임무에 회의를 품기 시작하는 후반부에 접어들면 영화는 전혀 다른 드라마로 변모합니다. 전반부는 그래도 공작원의 침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후반부는 브로맨스 드라마로 급전환되죠. 이 온도차는 상당히 심해서 거의 다른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전반 후반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색깔, 시퀀스를 결합하는 게 대중영화의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연결들이 매우 기계적인 결합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여름시장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그나마 공작은 후반부에 힘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키긴 합니다. 사실 북핵, 첩보전은 거의 맥거핀에 가깝고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민족끼리 뜨겁게 소통하는 박석영, 미명훈의 우정이거든요. 어차피 당신은 나는 서로 조국을 위해 일한 거 아니겠어. 공략 포인트는 그 부분에 실려있고 거기까지 나름 뚝심 있게 나아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초중반까지 첩보물에 외피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캐릭터와 상황은 건조하게 묘사되고 적어도 건조한 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갑작스럽게 휴먼 드라마로 바뀌기 때문에 언뜻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감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게 영화 내내 싸운 정서의 결과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게 아쉽습니다. 이 영화에서 찡한 장면들은 사실 앞뒤 맥락 다 생략하고 그 장면들만으로 충분히 성립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아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각난 영화들에 마냥 박수치고 싶진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건 윤종빈 감독의 영화거든요. 우리는 윤종빈 감독이 어떤 영화적 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인지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대중, 상업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관객을 설득해 나가려 하는 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국제시장이 소위 국뽕으로 비난을 받았다면 공작 역시 방향이 다를 뿐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화라는 게 신파의 변명이 되진 않는 거죠. 좋은 연기란 무엇일까? 공작에는 몸을 쓰는 액션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공작원과 북측 여원 간의 심리게임, 대사로 나누는 합들이 주를 이룹니다. 흔히 구강 액션이라고들 표현하던데요. 과속하다가 탈선해서 이제 농담까지 하시네. 예. 제대로 직진하는 겁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책임지고 있는 냉철한 이명훈. 자신들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름 국가를 위한다고 믿고 있는 안기부 실장 최학성. 트로이의 목마가 북한 정중앙에 침투를 한다. 모든 걸 의심하도록 배운 북한 엘리트 군인 정무택.
사업가로 위장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흑금성까지 모두 배우들의 연기력에 기대어 캐릭터를 표현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거의 한 편의 연극처럼 서로의 합을 맞춰가면서 연기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 분위기를 고스란히 옮겨야 했던 만큼 적절한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클로즈업된 부분, 예를 들어 라이터나 손, 발끝을 보여줄 때도 장면 전체의 긴장감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배우들의 연기도 나쁘지 않죠. 충분히 몰입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의 훌륭한 연기를 보고 있다 라고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흑금성, 리명훈, 최학성, 정무택이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이 문제는 배우가 반복적인 의미로 소비되거나 많은 작품에 출연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흔히 캐릭터 배우와 메소드 배우를 구분하는데요. 가령 송강호 배우는 어느 작품에 출연해도 송강호 같은 연기를 하죠. 하지만 변호인에서의 송강호와 괴물에서의 송강호는 확실히 다릅니다. 배우의 캐릭터가 확실히 보이지만 작품 속 캐릭터 역시 충분히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사망자인데요. 사망은 안 했어요. 그에 반해 공작의 연기는 기술적으로 다들 연기를 잘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볼 때도 잘한다 라고 느낄 만큼 밀도가 있지만 이게 캐릭터를 잘 살려낸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계속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배우가 보인단 말이죠. 캐릭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는 방식으로 계속 보여준다는 인상입니다. 이건 앞서 조각나 있다고 표현한 것과도 연결되는데요. 하나의 요소로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리명훈과 흑금성이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리명훈과 흑금성이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속 이성민과 황정민 배우가 그야말로 현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영화의 톤을 망치는 거죠. 물론 이 장면이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상업적으로도 필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그 순간까지 연기 혹은 연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로 마라톤의 조승우 배우를 들 수 있는데요. 초혼이라는 캐릭터에서 배우 조승우의 현실 미소로 돌아오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캐릭터와 몰입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임팩트를 남길 수 있도록 연출한 영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보여준다고 그만큼 재미있을까?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핵심 중 하나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가 북한 내부를 재현한 장면들은 이제껏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김정일 별장의 어마어마한 규모, 북한 주요 시설들의 세트 미술,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상이 자세하게 재현되어 있죠. 적어도 이런 방식, 이런 디테일로 90년대 북한 내부 모습을 구현한 영화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인데 실제 대형 스크린에서 이렇게 묘사된 걸 볼 때는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진짜 북한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이미지의 힘을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지를 하나 걸자면 이미지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작이 묘사하는 북한 고위층의 화려한 삶과 인민들의 고난의 행군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이런 방식으로 화면에 옮겨졌을 때는 놀람, 생생함, 생경함만큼이나 자극적입니다. 사실 스펙타클의 쾌감과 자극, 선정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답게 자극적입니다. 실화이고 실제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고 그걸 사실적으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의 이미지 과시가 못내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것이니 원찮게 생각지 마시오. 때로는 보여주지 않을 때 더 생생한 것들도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아니면 상업영화로서의 목적에 충실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많이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을 쭉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올 여름 한국 영화 중에 의미 있는 성취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주목할 만한 소재와 시기를 다뤘고 장르 영화가 늘 하는 방식처럼 액션이나 볼거리로 쉽게 풀어내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구강 액션 혹은 심리극의 방향으로 감독이 뚝심 있게 풀고 나간 것도 좋습니다. 천박한 것이 영락없는 자본주의자구만. 다만 그 모든 것의 합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아쉽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조립했는데 그 완성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각들, 부품들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대로도 충분히 즐길만 하지만 2시간의 호흡으로 뭉쳐진 한 편의 영화로서는 끈끈함이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등장했던 장릭 고다르의 말을 한마디 인용해 보겠습니다. 촬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의 장면이 아닙니다. 장면과 장면이 연결되고 부딪히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영화의 불꽃은 거기서 피어납니다. 강철비에 이어 소재의 확장들이 꾸준히 시도되는 건 칭찬하고 격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작은 신과 함께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2018년 한국 영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오. 오늘 썸 타본 영화 공작이었습니다.